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문학 중에 정을선전, 작자미상의 정을선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선전은 국문소설로서 가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유추연이라는 사람의 계모 노씨와 정을선의 정열 부인 조씨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얘는 초반과 중반과 후반이 조금 내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결연 만나는 게 초반의 내용이라면, 중반은 계모와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모가 벌써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우리 문학에서 쟁총형 소설이라 그래. 이 총이 총애거든. 그래서 총애를 다투다, 싸우다. 그래서 서로 총애를 가지기 위해서 싸운다 해가지고 원래 부인, 정실 부인이 있고, 정실 부인과 계모가 싸우는 이런 걸 우리가 쟁총형이다. 또는 우리가 얘가 처고 얘가 첩이기 때문에 처첩 간의 갈등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쟁총형과 또 계모형 소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지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 그러면서 후반은 남편을 둘러싼 아내들의 쟁의, 이게 쟁총형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자의 개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일반적으로 같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 편집자적 논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교육이나 학원에서 보통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달라. 같으면은 이 용어가 두 개가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단순하게 소설에 개입하면 전부 다 서술자의 개입이야.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더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편집자적 논평은 편집자가 논하고 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가가 보통 주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술자가 소설에 개입을 했을 때 평가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입이 가능한데, 그 중에 평가일 때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면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지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소설에 따라서 그냥 막 쓰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겠고, 유교적 이념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기성이라고도 하고 기성, 비현실성이라고 했죠. 근데 정확히는 우연성과는 또 다르다. 우연적으로 발생한 게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우연적이라고 무조건 비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선악의 구도 사건 속에서 인물에 대한 외양이나 행동 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하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들이 있겠지. 그 다음 충렬 부인,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하고 정열 부인하고 지금 붙는 건데, 이 정열 부인이 첩이야, 계모라. 그리고 충렬 부인이 정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충렬 부인이 순환을 겪는 건 악녀 누구야? 그치, 정열 부인 탓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약화된 거지. 왜냐면 이거는 제도의 문제지,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 때문에 이 문제가 처첩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처첩 간의 갈등이 되려면, 정확히는 일부 다처제도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일처, 다, 첩제가
우리 사회에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 왜냐면 일부, 부가 처가 여러 명이면 처가 다 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처는 한 명이야. 하나의 남편의 처는 한 명인데 첩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첩이 뭐가 되기 위해서, 그치, 처가 되기 위해서, 이 처가 된다는 건 쟁취하는 거지. 뭐를? 총애를. 그래서 아까 쟁총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다음 우리나라 배경이지만, 우리나라 배경이니까 사실감, 생동감, 현장감이 들 수 있겠지. 근데 관직이나 지명 같은 건 중국의 것이 사용된다는 게 굉장히 또 특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을 써니 황상에게 올린 상소를 통해서 가정 안팎의 사건의 남주인공이, 그렇지, 그러니까 가정 안팎 사건의 매개는 남주인공이야. 근데 저 주 내용들은 뭐다? 그치, 계모라든지 여성들의 가정, 이게 매개로 등장하고 주는 누구다? 가정의 여성들이 싸우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가 충렬 부인이면 여기가 정렬 부인인 거고, 또 더 재밌는 건 이들이 직접 싸우는 것도 있는데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 있겠죠. 시비라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대리전을 벌인다는 게 또 재밌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월매라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에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그치,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나타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승상이 호통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때 이 정렬 부인이 그걸 보고 어떤 행동을 하거든. 그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희화화죠. 희화화 시킨다는 건 뭐 하기 위함이야? 그치,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요약적 제시도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요런 특징들이 가장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특징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대부분 언제 보겠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내신에 반영되는 학교에서 이걸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런 학교들에선 작품들 간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비교하고 이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정을선하고 여자 주인공 유추연이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정을선의 아버지와 유추연의 아버지가 친구였는데 이 둘 사이에 자식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모 노씨의 흉계로 추연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앞부분, 이런 게 말이 돼 안 돼? 이런 게 정기성, 기이성이라는 거야. 계모용 가정소설의 구조를 보이고, 정열부인 조씨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한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는 뒷부분은 쟁총형 가정소설, 다른 말로 계모형과 비교하는 게 조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계모형도 가능하고 처첩 간의 갈등, 이런 것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악행을 저지르는 정열부인 조씨를 돕는 보조 인물들과 주인공을 돕는 보조 인물들, 그래서 각각 누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표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략을 중심으로 한 사건 전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겠고, 이게 기출의 보기에 나왔던 선지인데 얘는 조금 분석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에서 제가 특징으로 많이 갖고 왔는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의 특징도 있고, 누가? 정을선이 그렇겠지.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팎의 서사는 아까 얘기했죠, 남자 주인공 정을선을 매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고,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중요한데 아까 선, 충렬 부인 쪽과 관련된 것들, 악, 그 다음에 악은 누구겠어? 정렬 부인 쪽이겠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되고,
일부 다처제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건데 그걸 아까 개인 한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동, 아까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어떤 행동하는 것들 앞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에서의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되는, 이때 상층이 정열부인. 누가 이 상황이 뭐였어? 그렇죠. 정을선이 호통치는 장면에서 정열 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희화화를 통해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관련돼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다. 다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야. 출정이라는 건 나가다, 전쟁이나 뭔가 이런 거에 나갔다는 얘기겠지. 정열 부인의 모략으로, 악인이었죠. 얘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 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이 지금 옥에 갇히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뭐가 쟁총형이라고 하셔도 되고 처첩 간의 갈등이라고 하셔도 된다. 12.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이 12 금섬이라는 애는 충렬 부인 쪽이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지금 보시면 이 금섬이라는 애가 지금 이 충렬 부인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금섬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근데 얼굴이 상한 상태로 죽어. 굉장히 치욕적이지. 그러니까 이 왕비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정을선의 어머니인데 월매라는 애를 문초하게 돼. 그래서 이 월매가 문초를 당하는데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게 되는, 이 호첩은 아까 죽은 금섬의 오라버니 그 오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을선이 크게 화가 났다는 거지. 놀라서 호첩을 불러 영고, 이유라는 얘기지. 이유를 물으시고 그로 인해서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니 중군장이 차후에 누구를? 병사들 인솔해서 오란 얘기야. 하고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굉장히 빠르게 도착했다는 거지. 이게 좀 더 심화되면 다른 작품들에서는 뭐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거의 순간이동 수준으로 오거든. 정기성, 기이성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조금 정확히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오바죠. 이때 왕비의 12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며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지금 이 월매라는 애도 누굴 따르고 있는 거야? 그쵸. 충렬 부인을 따르고 있는 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 한데 왕비가 크게 노하여 목을 베려고 할 쯤에 승상이 필마, 이거 우리 시조도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한 필의 말로 왔다는 얘기니까 혼자 들어왔다 라는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벼슬하지 않은 상태로, 왜? 벼슬을 하면 수행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혼자 한 필의 말로 들어왔다는 건 그런 거 없이 들어왔다, 벼슬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해선 벼슬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고, 여기서는 아까 병사들은 두고 중군장 보고 같이 오라고 했잖아. 호송해가지고 오라 했고, 여기서는 혼자 빨리 달려왔다는 얘기지.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하면서 물어서 가로되 충렬 부인은 어디 계시냐. 오자마자 엄마 따위는 없죠. 지금 아내 찾고 있는 거야.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굉장히 크게 울었단 얘기죠.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아직 살아있단 얘기야. 한데 승상이 급히 물어서 가로되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가 울며 말하기를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살리라고 해놓고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요런 거에서 벌써 알 수 있죠. 충렬 부인이 어떤 상황이야? 뭔가 구덩이에 갇혔다. 요런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었겠지. 부인이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누구겠어? 을선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정을선의 아이인데 승상의 아이를 지금 낳았다는 거지. 아기는 잠을 깊이 자고 있었대. 승상이 통곡하며 가로되 부인은 눈을 떠서 나를 보시오.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이 아득하고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가로되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 7년 대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사 인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사 인용을 했다는 거, 뭔가 강조하기 위한, 특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보통 고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죠. 특히 중국 고사. 9년지수 해갖고 7년 대안에 빛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9년지수, 중국 요나라 때 9년 동안 지속된 큰 홍수와 같고 7년 대안, 은나라 탕왕 때 7년 동안 내리 계속된 큰 가뭄과 같았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었단 얘기지. 승상은 나의 누명을 시켜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요런 것들이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겠는가, 비교하겠는가. 그 말은 뭐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술자의 개입을 했단 얘기지. 그러면 얘가 지금 평가가 나옵니까? 아니죠. 얘는 평가는 안 나오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보다는 서술자의 개입이 더 좋은 거야. 슬픔에 매우 야위와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의를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세. 왕비 전에 배운데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 지금까지의 이야기겠지.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이 말하기를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말하기를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은 어찌하셨나이까. 왜? 얘가 지금 갔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 누가? 왕비가.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말을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치. 지금 누구를? 충렬 부인을 모함하는 쪽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럼 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직접이든 아니면 이 사람의 뒷배든 우리가 이쪽 누가 모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왕비가 가로되 사촌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자살했다는 얘기지. 어쩔 수 없이 옥조를 잡아들여 엄히 물어서 가로되 너희는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하신데 옥졸이 급히 여쭈기를 얼굴이 상하여 암홀한 줄 모르나.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지.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때 쓰는 표현이야.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면서 자기의 견해가 작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의 미천한 생각에 충렬 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손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야. 왜? 왕비쯤 되면 뭐 하겠어? 손이 굉장히 고울 거 아니야. 더군다나 천하일색이라고 소문날 정도니까 굉장히 더 그래야 되겠지. 근데 누가 봐도 손 자체가 어때?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 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아까 나왔던 누구야? 충렬 부인의 10인 금연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올때 정렬 부인의 12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앞에 나왔던 사람들 기억나셔야 돼. 그래서 월매라든지 금섬, 여기서 나 말했던 건 금섬이겠죠. 금섬이 아까 얼굴에 상처 나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금연이라는 애는 정렬 부인과 관련된 사람이죠. 이를 듣고 묻기에요.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데 가서 이 말을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걸 말했단 얘기야? 금연이라는 정렬 부인을 도왔던 시비.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어 가로되 이 말을 듣고 니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내가 국문 같은 경우가 보통 재판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재판하면서 그 고문도 가하고 그렇게 했던 게 국문이야.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타더라. 과장법을 지금 쓰고 있죠. 왜? 그만큼 뭐 했단 얘기야? 승상이? 그치.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걸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의 사용입니다.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소리를 듣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승상의 호통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우고 자빠져. 진짜 똥을 한 무더기 쌌을까? 이런 게 희화화입니다. 그래서 희화화는 웃음을 유발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 정렬 부인에 대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야? 권위를 떨어뜨려. 그럼 당연히 뭐 하게 만들겠어? 그치, 독자들이 비판풍자하게 만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금연이 할 일 없이 바로 아래나니라 하고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그 말은 뭐야? 이 금연이라는 애가 남장을 하고 나서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가서 뭐 하게 만들었다? 그치, 모함하게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남복이라고 하는 건 여성 영웅 소설에서 사회 진출의 통로인데 여기서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네. 그래서 모함을 하기 위한 장치로서 남복을 사용했다는 얘기지.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워싸움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관건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하는데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 통곡하시며 가로되 내 밟지 못하여 악녀 정렬 부인이죠.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겠는가. 그러니까 왕비라는 지금 정을선의 엄마가 지금 오해했다는 걸 인정하지. 자결하고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며 울며 가로되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왜냐면 그 당시의 기본적인 관념이 효도.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아들이 효를 다할 수가 없잖아. 지금 왕비가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꿀리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뭐야? 계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처첩 간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쟁총형, 남편의 총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힘으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임금한테 글을 올린 게 상소야. 그 글에 하였을 때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국의 관직입니다. 정을서는 돈수백배하고 그만큼 감사했다는 얘기지.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 맡겼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이런 것들이 요약적 제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적 제시가 보통 영어로 텔링. 그래서 우리가 인물 제시 방법에서 직접 제시랑 똑같은 건데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얘기하고 이해가 독자 이해나 이런 것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겠죠.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사오니까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이게 지금 정을선전의 기출 나왔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선전은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므로 이 특징들을 어디에서 이 작품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되고, 아까 금섬이나 금연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이름이 저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충렬 부인과 정렬 부인을 나누고 그쪽과 관련된 인물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작품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